72번 봅시다. 3학년의 언니가 썸네일을 나보러 사용을 하래. 이 썸네일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보라트를 하래. 그래서 그거를 썸네일을 쓰라고 해서 일단 그 전에 수업에서는 보라트를 일단 했어. 그 다음엔 요것도 이렇게 했어. 근데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복습을 꼭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걸 얘기해줄게. 너희들이 나는 수능만 시험 보고선 대학을 갈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시하라고 그래 이거를. 그런 사람 있어? 나는 수시 관계없어. 없지. 그지? 그러면 뭐가 중요하니? 내신을 따는 게 중요하잖아, 일단적으로.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일부 학교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잘 써주는 학교가 있고 신경을 안 써주는 학교가 있는데 너희들이 점검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학교 선생한테 찍혔으면 너는 좋은 대학 가기가 틀렸어. 왜냐면 수시로 가는 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찍히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생기부가 모든 걸 거의 다 결정한다고 생각해야 돼. 야, 너네 학교에서 얘 학교는 전국에 5위 안에 들어. 10위 안에 들어. 얘네 학교는 선덕이. 그래서 뭐가? 서울대 학생 입학률이. 알았어요? 대단한 학교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 학교에서 만약에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높게 쳐줘. 근데 얘네 학교가 선덕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대충 얘들이 알 수 있는 뭐냐면 블라인드 하잖아. 블라인드 학교를. 근데 그것도 다 아는 방법이 있어. 알겠니? 아는 방법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는 거야. 외고, 대원외고가 전국 1등이야. 서울대 많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대원외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서울과학고가 있어. 그럼 얘들을 보면서 블라인드로 치열해야 되는데 얘가 5등급이야. 근데 서울대를 붙잖아. 그러니까 걔가 수능을 잘 봐서 붙은 게 아니거든. 내신 때문에 붙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그거를 5등급이 서울대를 붙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왜냐면 서울과학고 그 다음에 대원외고 그러면 커리큘럼이 일반 학교하고 달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과목이 있네. 얘가 공부한 것 중에 그럼 이건 대원외고에서 가르친 거야. 거기서 5등급 했니? 잘했다. 너 우리 학교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너네 각 학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 이 꽂은 지역인 우리 이 중랑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자, 이거 생기부란 말이야. 생기부에서 내가 1등급 받아도 쳐주겠어? 안 쳐주겠어? 별로 안 쳐준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1등급을 받아도. 물론 그래도 뭐 해야 돼? 지금 여기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모든 거의 전제는 내신을 최대한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신만 잘 받는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우리 학교 오케이 이렇게 해주냐? 아니라는 거야. 뭐냐면 생기부야. 절대적이야. 생기부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기부의 세특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돼. 3학년한테 어저께 얘기를 해준데 좀 늦은 감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일부 학교는 잘 써줘. 특히 올해 입시의 경우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워낙 적어갖고 올해 3학년이 망했잖아. 그러니까 작년 3학년이 망해갖고 케이스가 별로 없지만 굉장히 잘 써준 케이스가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예전에 H학교, 여학교인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더럽게 못 써주는 그 케이스를 선생님이 본 적이 있어요. 전교 1등권에 또 속하는데 그 남들은 한 페이지를 써주는데 이 사람은 한 10자, 20자 정도밖에 안 쓰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갖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 근데 부모들이 항의도 안 해. 대학을 못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갈수록 생기부를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어디에서? 수시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4가지 사항을 점검해야 돼. 너 생기부 다 받아볼 수 있지. 있잖아 너네. 그렇지. 지금까지 생기부 써준 거 있잖아. 거기에서 뭘 체크해야 되냐면 거기에 체크하는 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첫째 지식탐구라는 게 있어. 지식탐구 항목이 있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진로 준비. 진로 준비가 이게 된 학생이냐 라는 거를 파악을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깜짝 놀라지? 이런 것들은 생각도 안 해봤죠. 공동체 의식을 평가를 해요. 알았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문제 해결입니다.
생기부를 보면서 이런 거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 없어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식탐구회 같은 경우 이런 게 어떤 거가 되냐면 지식탐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물론 내신 성적이 우수하냐 안 우수하냐 이걸 보는 거야 지식탐구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식탐구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찍혔어. 왜냐면 나는 영어를 열나 좋아해. 그래서 수학 시간에 영어만 하다가 걸렸어.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자기 시간에 딴 과목하는 거. 여기 학원에서 그래도 돼. 알았어? 근데 학교에서 절대 그러면 안 돼. 어떤 과목이든. 그래 찍혔잖아. 그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그 점수는 뭐야? 수학은 시험 보면 전부 100점을 맞았어. 최고 잘하는 거잖아. 그렇지? 생기부에 어떻게 써주냐면 과목에 대한 이해가 대한 이해가 매우 뛰어난. 잘 써준 거 같지? 하나도 아무것도 안 써준 거야. 알았어요? 누가 봐도 100점인데 그 당연히 과목에 대한 이해가 매우 뛰어난 거죠. 그렇죠? 학습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않고 이렇게 써줬잖아. 얘 인성이 글러먹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알았어요? 지식 탐구는 즉 내신 성적을 보는 건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진로 준비. 이게 이제 2학년 때부터 너네 시작을 하죠. 진로 선택 과목 하니? 진로 선택 과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저기 의대를 갈 거를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의대에 관한 과목은 없잖아. 그럼 뭐를 선택해야 되니? 생물계통의 심화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생물에 대해서 약하니까 나는 어디를 하는가? 사회과목을 예를 들어 선택했답니다. 아니면 생뚱맞지는 않지만 뭐 물리 쪽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얘는 진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아까 중간에 변경한 애들 있잖아.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거 꼭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동아리 활동이잖아. 서클, 동아리라든가 클럽에서 이제 너네들 같이 하고 이런 발표 같은 거 할 때 뭐 하지? 그게 조별 과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얼만큼 협력적으로 일을 했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얻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는 거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록이 돼야 돼.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서만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남들과 같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뭐 잘은 모르지만 어떤 것을 뭐 여기서 동아리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를 추진을 했을 거 아니야. 일을 추진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것들을 보는 거야. 그 과정을 써놓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추구하려는 것들 우리가 그 탐구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해결해냈다. 이런 것들을 써놓는 거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생기부에. 알겠어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평범한 얘기만 써놓은 거. 근데 이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요러한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입학사정관들은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다는 거야. 즉 이 부분에 그 평가한 선생님들의 항목의 말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어휘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선생님이 찾을 수 있으면 다 좋았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려주겠는데 지금 선생님 머릿속엔 없어.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알았어요?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뭐 경쟁률이 높으면 100대 1도 될 수 있어. 그럼 50명을 머지않는데 100대 1이면 얼마 온 거야? 500명 온 거야? 아니 5,000명 온 거야? 5,000명 온 거야? 그 5,000명을 어떻게 다 보겠니? 입학사정관이 몇 명이 돼? 못 보잖아. 근데 그 생기부는 많으면 막 30페이지도 넘고 그러잖아. 못 보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런 어휘들만 축축축축 훑어보면서. 근데 그게 없어? 버려. 이렇게 돼. 버리는 거 아니야. 던져버리는 거. 성적에 관계없다. 성적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본 예에서 작년에 뭐냐면은 그 학생의 경우는 뭐냐면 이제 저게 이제 나중에 보일 건데 얘는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3등급이야. 3등급 이하면은 들어갈 수도 없어. 그 과를 입결을 보면
입결을 보면 3등급 이하는 들어갈 수 없는데 얘는 3등급이 넘어 내신이. 근데 합격했단 말이야. 뭐 하기도 전에 수능 보기도 전에 최종 합격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생기부를 개 잘 써줬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그리고 이런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붙은 건 면접에 가서 완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놀랄 정도로 정확한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그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할 때 면접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대답을 한다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코 뭐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내 점수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알았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이렇게 너희들이 확인하라고 주지 않니? 학교에서? 확인하라고 줄 때 뭘 보셔야 되냐면 내 점수는 뻔한 거잖아. 그걸 틀리게 기록하지는 않잖아, 선생님들이. 그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써준 내용이 정말 괜찮은 거 아닌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게 별로 안 돼 있다 그러면 뇌물을 쓸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좋은 쪽으로 바꾸도록 해야 돼요. 그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그렇지?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놔둔다? 그럼 수시에서 엄청 불리하다. 알았어요? 그걸 생각하세요. 응? 알게 모르게 여러분 학교에 대한 정보 다 갖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그래서 블라인드를 하더라도 다 알아요. 대충. 그거는 예를 들자면 뭐 표준 편차, 그 성적에 같은 경우도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본다든가 각각의 방법으로 얘가 어느 수준의 학교에서 온 아이다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낮은 등급에 있는 학교일 가능성이 이쪽 지역은 많잖아요. 그죠? 입결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보고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생기부로 판단하게 된다. 저 예를 들어서 그 아주 뭐 후진 학교에 가서 후진 학교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후진 학교에 가서 항상 전교 1등을 했어? 그렇다고 서울대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보고 판단하겠느냐 이런 얘기. 알겠어요? 신경 쓰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수시는. 그러면서 또 항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수능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수능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한 대학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첫째 최저를 맞추지 못한다.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경쟁률이 세갖고 내가 수시에서 미끄러졌을 때 수능이 약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 중에 뭐가 가장 만만한 거냐면 영어예요. 영어만큼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확실하게 내 등급을 보장할 수가 있다. 내가 확실하게 내 등급을 보장하는 거야. 나는 4등급짜리야. 나는 1등급짜리야를 보장할 수 있어. 다른 과목은 안 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재수생이 잘하면 난 망하는 거잖아. 재학생 아니야? 재학생은 별로 상대가 안 돼. 대부분 뭐야? 재수생. 그러니까 언제 너희들이 내 등급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다른 과목들은 고3 6월달이 돼야 내 등급이 얼마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어. 그 전까지는 알 수 있어? 몰라. 알아요? 그 전까지는 절대 몰라. 재수생이 얼만큼 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 그렇죠? 절대평가니까.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내 등급의 기준은 어떻게 해라? 5점. 75점이면 3등급. 74점이면 4등급. 알았어요? 95점이면 1등급. 94점이면 2등급.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5점을 기준으로 그 위야. 그럼 89점이면 그냥 2등급. 92점이면 2등급.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점이 기준이 돼야 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평균하지 마라. 모의고사 본거에서 평균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3번 받았어? 최근에 3등급 받았어? 그럼 넌 3등급이야. 알았어요? 1등급 받았으니까 평균해갖고 1, 2, 3등급 받았으면 평균에서 2등급이잖아. 그런 거 없어. 수능은 한 번밖에 안 봐. 알았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 언제든지 3등급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영어를 놓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 근데 애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영어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자, 마음만 먹어서 언제든지 올릴 수 없는 게 영어야. 왜? 얘는 시간이 필요해. 자기 머리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 머리가 좀 있는 작용을 하는 거잖아. 선생님 같이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아예 포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다른 걸 위해서 잠깐 쉬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근데 영어는 안 돼요. 영어는 2, 3개월 동안 안 하잖아? 확 떨어져. 그거를 어디에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느꼈냐면 우리 학원에서 가장 황금 시대가 있어요. 황금 시대. 황금 시대가 있는데 그 이제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다. 이제. 근데 그 세대 애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그때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가 있던 시절이지 영어가. 근데 그 애들이 어떠냐면 6월 모의고사까지 1등급 찍은 애가 한 반에서 고3 6월 모의고사까지 한 반에서 5명이 넘었어요. 1등급 찍은 애들이.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결과는 실제 수능 가서는 1등급 찍은 애가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 안 한 거야. 어디 끝나고 6월 끝나고 나서 다른 과목에 치중을 한 거야, 애들이. 왜?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냐? 그렇진 않고 걔들이 나의 최저 등급은 2등급까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영어에서 받은 거 2등급만 받으면 돼.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한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1등급이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만큼 확 차이가 납니다. 이걸 꾸준하게 조금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해줘야지만 언어는 성적이 올라가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계속 꾸준하게 해줘야 돼. 그런데 국어는 이제 좀 더 나은 게 뭐냐면 우리말이라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덜 떨어질 수 있지만 영어는 2, 3개월 쉬면은 확 차이가 난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72번 봅니다. 72번 Since we cannot help to thinking almost constantly 거기까지 보세요. since 다음에 과거 시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죠. 그죠? 우리는 cannot help 하면 어떻게 되죠? cannot help ing죠. 알죠? 써줘야 될까? 안 써줘도 되죠. cannot help ing 뜻이 뭐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 thinking 생각할 수밖에 없어. 뭐야? 거의 끊임없이 constantly는 쉬지 않고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we are forever using words in our thought or trying to select words to convey our ideas to other people.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using words, 생각은 말로 하는 거니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in our thought, 우리의 사고 속에서, 즉 생각 속에서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we are trying to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using하고 trying이 병렬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trying to select words, 단어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왜 단어를 선택하죠? to convey our ideas,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즉 이렇게 해석했는데 우리의 단어를 선택해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죠?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 Thinking and diction, the choice and the use of words are separable. separable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inseparable. 앞에다 in을 붙여서 inseparable. 분리할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separable은 무슨 말이에요?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thinking and diction. 얘가 주어야. 그래서 R을 썼어요. 자, thinking은 뭐야?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diction이라는 게 뭐야? diction은 지금 선생님이 막 말을 하죠. 그럼 diction. 이건 diction이야. 이 사람은 diction이 정확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나운서들은 diction이 정확한 거야. 우리말로 하면 말씨가 되는 거야. 말씨. 말씨가 아주 정확해.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발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발음. 이게 diction이야. dict가 말하다라는 뜻이야. dict가. 그런데 여기서는 어휘 선택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어휘 선택. 그죠? diction은 그렇게 어휘 선택이라는 뜻인데 그 말이 어디냐고? 가르쳐서 설명했잖아. 뭐라고? diction을 다시 설명해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언어의 선택과 사용. 그게 diction이라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 사고와 언어 사용과 선택은 inseparable,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 나눌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됐죠? 다음 73번으로 갑니다. glance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의
국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 거야. A glance at the ancient manuscript in the British Museum. 여기까지가 주어져. glance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보다라는 거죠. 흘낏 보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보는 거야. 쭉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a glance 하면 일견 이렇게 얘기해. 한문으로 써볼까? 적어도 이건 알죠. 이게 볼견자야. 일견. 한 번 보는 거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근데 뭘 보냐면 the ancient manuscript. manuscript은 뭐야? 원고죠. 원고. 어떤 글의 원고. 고대의 원고를 고대 그냥 문서 그래도 됩니다. 고대 문서를 한 번 보는 거. 어디에 있는? 영국 박물관에 있는. 그게 will give us 우리에게 줄 거야. 즉 영국 박물관에 있는 고대 문서를 한번 보면 우리는 some idea 이런 생각을 가질 거야 이런 얘기거든.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 보면 우리가 뭐뭐 할 거야. 근데 요런 거를 글랜스가 주어잖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물주구문이라고 해요. 물주구문. 물주구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은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고. 1902 예를 들어서 2002년이 대한민국의 축구 열기를 보았다. 우리 이런 말 쓰니?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즐겼어. 알았어요? 물주구문.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가 아닌 구조의 문장. 사람이 주어가 아닌 구조의 문장.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 많이 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물건 주어는 우리말로 옮길 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얘는 부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요? 그럼 해석을 해놓은 번역을 해놓은 거는 다 얘가 부사로 처리돼 있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부사로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보는 것은이 아니라 이해돼?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자, 어쨌든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되죠. 한번 보는 것이 will give us 우리에게 줄 거야. 뭘 주냐면 some idea 어떤 생각을 줄 건데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the content of ancient libraries. 그렇죠? 그래서 고대 도서관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그죠? 고대 도서관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줄 거야. 즉 보게 되면 우리는 고대 도서관에 있는 어떤 내용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74번. A general disarmament scheme to be successful must deprive each party of from 아니고요. of the ability to inflict a catastrophic blow on the other. 됐어요. 요까지가 뒤에 세미콜론이 나왔죠? 그럼 거기까지 뭐가 돼야 돼요? 완성된 문장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추가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general은 일반적인 그래도 되고요. 전반적인 disarmament. disarm은 군비를 축소하다. arm이 무기예요. 무기. ARM, arm. 알겠죠? 그래서 disarmament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비 축소라고 해요. 군비. 군사 장비를 줄인다라는 얘기예요. 군비 축소. 알겠어요? disarmament 아셔야 돼요. scheme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scheme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략 뭐 이런 말로도 쓰고 계략 이런 말로도 쓰고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scheme이라는 게. 알겠어요? 주로 안 좋은 쪽에 많이 쓰일 때가 있어. scheme이라는 게.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군비 축소 계획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죠? 군비 축소 계획. 근데 양쪽에 컴마 to be successful 있잖아요. 문장 맨 앞에 둬도 돼요.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죠? 전반적인 군비 축소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비 축소 계획 주어 to be successful 가로 묶어서 버리고요. 동사가 must deprive죠. 그렇죠? deprive는 어떻게 쓰인다? 이거 보세요. 이런 표현들을 아셔야 돼요. deprive는 반드시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말이야? A로부터 B를 박탈하다 이렇게. 박탈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빼앗다 이런 얘기다. 보세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얘 목적어는 얘만 목적어야. 이게 수동태가 되잖아. 그럼 B를 해서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잖아. 안 된다고. 알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요게 사람이고 요게 물건이면 수동태로 했을 때 물건이 주어 나와? 그럼 틀린 거야 무조건. 왜?
능목수주. 능동태의 목적어만이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거야. 우리말로 해석이 르이 됐다고 목적어? 아니야. 목적어의 개념은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말한 목적어의 개념? 그렇죠. 동사 뒤에 오는 명사야. 얘는 목적어 아니야. 요만큼은 다 뭐야? 부사야. 알겠어요? 근데 얘는 요렇게 써. A로부터 B로 할 때 이렇게 써. 이걸 이때 오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리의 오브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리드도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리드가 뭐야? 제거하다라는 얘기예요. 제거하다. 얘도 이렇게 써요. A, B 이렇게 절대 안 써요. 알겠어요? from 안 써요. 알겠죠? 얘가 제거하는 거야. 이거 제거. 자, 그 다음에 랍이 뭐죠? 랍이 뭐야? 강탈하다. 이건 강도질하는 거야. 강탈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분리, 제거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다른 게 또 다른 예가 나오면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오브를 넣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deprive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그 쓰임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of be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군비 축소 계획은 deprive 빼앗아야 돼. each party. 파티가 뭐야? 당사자. 그죠? 그래서 third party를 뭐라고 얘기하죠? 제3자. third party. 제3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이게 당사자 뭐야? 해당하는 국가를 말하는 거야. 군비 축소니까. 각각의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뭐를 빼앗아야 되냐면 the ability, 능력을 빼앗아야 돼. 근데 무슨 능력이냐면 inflict 써봐. 가하다. 어쩔 안 좋은 거를 가하는 거야. 그죠? 충격을 가하다. 이런 것처럼. 이때 블로우는 뭐야? 한 방 빵 하고 치는 게 블로우예요. 알았어요? 자, 권투에서 블로우 바람이죠. 바람이 불다죠. 블로우라는 거. 권투에서 바디 블로우. 사람의 몸통, 이게 몸통 치기야. 바디 블로우. 주먹으로 여길 때려. 그걸 바디 블로우라고 그래. 치기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명사로 된 거야. catastrophe이라는 건 PHY 하면은 catastrophe 하면은 재앙이고 catastrophic HIC잖아. 그럼 재앙적인 그런 얘기야. 재앙적인 충격을 inflict 가하는 능력. 주의할 점. 이게 만약에 내신이라면 지엄이 뭐 나와요? the other가 나오는 거야. 이거 the other는 뭐야? the other 뭐 nation이라고 해도 되고 country라도 해도 될 거야. 상대 국가라는 뜻이야. 각각의 국가가 각각의 당사자로부터 뭐를 빼앗냐면 상대 국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능력을 빼앗아야만 한다 이런 얘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야? 북한한테 뭐를 빼앗아야 돼? 핵 능력을 빼앗아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enlist. 디어더를 쓰는 거죠. 디어더는 디어더를 지금 뭐라고 그랬죠? 상대방 국가라고 했죠. 적대국이라고 해도 되고요. 반대, 나머지 하나라는 뜻도 되는 거고, 반대편이라는 뜻도 되는 거야. another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알겠죠? enlist, 적어도 it must not give an advantage to either side야, both side야. 기본 봐, either side야, both side야. 왜? 그렇죠. 그거예요. either 다음에는 단수가 와야 되는 거죠. 보스는 복수가 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고 해석해요? either side 하면 둘 중 하나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 다 양쪽이에요. 알았어요? 둘 다 양쪽을 말하는 거야. 응? 적어도 it이 뭐야? general disarmament scheme을 말하는 거야. 그 군비 축소 계획은 must not give, 줘서는 안 된다. 뭐를? 이득을 줘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양쪽 국가에게. 즉 어느 쪽 한쪽 국가에게. either side 하면 어느 쪽 한쪽 국가에게 주는 거지. 근데 그게 어느 쪽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양쪽 국가 다에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보스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뒤에 사이드에 s를 붙이면 돼. 이때 사이드는 무슨 뜻? 편. 응? 편이란 뜻이야. 편. 별표 해놓으세요. 74번 같은 경우. 그렇죠? 알아야 될 단어도 적절하게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 내용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하면 됩니다. 75번 close remind woman and society of.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왔어요. 74, 75를 잘 비교해서 보는 거야. of예요. Women's right, responsibilities and limitations. 또 세미콜론, 그러니까 거기까지 문장 완결. 자, 여기는 뭐가 나왔냐면 얘도 또 of야. 근데 뭐 다음에 of가 나왔죠? 응? remind. 리마인드가 뭐 하는 거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나게 하다는 거죠.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뭐 상기시키다. 그래도 되죠? 상기시키다. 그래도 돼요. 자, 리마인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오프는 얘는 분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분리 떼어내는 거야. 오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여기는 뭐냐면 얘는 알림이라는 뜻이야.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 알았어요? A에게 B를 알려주는 거다. 근데 오브를 써야 된다. 우리가 A에게 B를 하면 전부 뭐야? give A, B 할 때 전치사 써? 안 써? 안 쓰잖아. 뒤집을 때는 to를 쓰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provide도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되죠? 그때 반드시 with를 쓰죠. 얘는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형식 동사가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of B 부분이 뭐라는 거야? 부사라는 거야. A만 목적을 하는 얘기야. 알겠죠? A만 목적을 하는. 그러니까 리마인드만 그런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 알림 고지에는 inform이라는 게 있어요. inform. 그죠? inform이 뭐야? 알려주다. 얘는 그냥 알려주다야. 자, inform은 A에게 B를 알려주다. 또 어떻게? A에게 B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A에게 B를 알려주다, A에게 B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다. 쓴 내용은 여러분이 쓰세요. 알겠죠? 자, warn이 뭐죠? warn, 경고하다. 얘도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경고하다. 그럼 A에게 B를 경고하다. A에게 B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알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이 of B 부분이 of B 부분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어요? 대주어 동사로 바뀔 수도 있다. 이게 B야. 알겠어요? 위에 거는요. 그렇게 안 돼요. 여기는 물건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는 내용이잖아. 내용이니까 뭐가 올 수 있어? 명사절이 오는 거야. 이렇게. 명사절이 와서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 알겠어요? 요거 오브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브가 분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알림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봐. 알겠죠? 자, close는 옷이죠. 옷이 reminded woman and society. 옷이 여자와 사회에게 뭐에 대해서 뭐를 생각나게 해줘? 여자의 권리와 여자의 책임과 여자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줄 수 있다. 즉 옷을 보면 우리는 옷을 보면서 우리 여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라는 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살아있는 사람들이 뭘 생각한다는 거야? 여성의 권리, 책임, 그 다음에 한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옷만 보고. 예를 들어서 치마를 못 입게, 아니지, 바지를 못 입게 하지, 치마를 못 입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 보는 거야. 자, 뭐 일본의 기모노 이런 거를 본다든가 이랬을 때, and they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야. And they played an important part in determining her behavior and conditioning her to accept restrictions. 그랬어요. 자, they는 당연히 뭐니? close죠. close는 복수잖아. 알죠? close는 옷이고 항상 복수 취급하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옷은 played, 플레이어 파트죠. 플레이어 파트는 파트를 뭐로 바꿔? 롤로 바꿔도 돼요. 플레이어 롤, 플레이어 파트. 플레이어 롤, 플레이어 파트. 역할을 하다예요. 알았어요? 파트로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얘를 플레이를 have라고 바꾸면 have a role, have a part 하면 역할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플레이어 롤 하면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알겠죠? 어? 자, 여기서 뭐예요? 근데 옷이 중요한 역할을 해.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determining, 정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야.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뭘 결정하냐면 여자의 행위와 여자의 행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컨디셔닝 했으니까 위에 determining과 병렬하겠죠. 그죠? 그럼 또 뭐 하는 데 있어서 conditioning her, 조절하는 거야. 그녀를 뭐 하도록, 그녀가 누구야? 여자. 여자가 뭐 하도록 조절을 하는 거야? to accept restrictions. restriction이 뭐니? 제한하지 못하는 거. 제한 항목들이 되겠죠. 제한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데 있어서 옷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응? 예를 들어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기모노의 특징은 뭐예요? 기모노의 특징은 타이트하죠. 그래서 보폭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활동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 제한적이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옷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바지를 못 입는다. 제한적이잖아. 그렇지? 응? 그런 거 말해. 지금 좋은 시대야.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야. 너무 민감한데 좀 이렇게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좀 터프하게 길러질 필요가 있다. 너무 연약하다. 옛날에 비해서.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냐면 선생님이 쓰는 말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들이 많아져 갈수록.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과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옛날에는 호랑이였다면 띠도 호랑이죠. 딱 어울리죠. 띠도 호랑이인데 옛날에 호랑이였다면 지금 양이야 거의. 수업하는 게 양 수준보다 더 약해. 그런데도 상처를 받아. 아무런 나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쇼츠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았어? 이거 아주 안 좋아.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멀리하는 시간, 인터넷하고 멀리하는 시간은 하루에 한두 시간 잠자는 거 빼고 깨어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 한번 보기 시작하잖아. 끝이 없어. 어젯밤도 2시간 보고 갔대. 그거 하고 나잖아. 짜증나. 남은 게 없어서. 알았어? 다른 때 또 시간 나면 공부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공부는 말이죠. 쓰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공부 얘기를 하면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 왜 그런가 원인을 분석할 때 뭐가 반드시 나올 거냐면 내가 정리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정리를 해야 돼요.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도 잘 해야 되는 것도 물론 맞지만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정리를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정리하는 방법이 들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쓰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쓰는 게 나의 기억력을 한 5배는 높여줄 거야. 꼭 기억하세요. 눈으로 보고 너네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너희들이 머리 좋은 걸 인정할게. 선생님도 옛날에 머리 좋았어. 지금은 나빠졌다고. 선생님도 이제 보면은 지금 배우는 거 수특 뭐 이런데 너네 모의고사 이거 2학년 모두 마찬가지. 모른다는 막 나와. 다 나오는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도 어떻게 그거 외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머릿속에 탁 들어오잖아. 휙 하고 날아가고 그래. 수업 끝나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수업 준비할 때. 그럼 그걸 선생님이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까지는 외워. 근데 수업 지나잖아. 그거 외웠더라. 이렇게 돼요. 근데 너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30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부 언제 해야 돼? 30 이전에 천재가 될 사람은 30 이전에 다 끝나. 30 이후에 천재 된 사람 없어. 알았어? 특히 10대하고 20대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그런데 그걸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쓰기를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거야. 입력되는 것만으로 내 지식이 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출력을 해봐야 돼. 그 출력에 가장 편하고 쉬운 게 말하기와 쓰기야. 그걸 하셔야 돼. 특히 언어에서는. 알았어? 우리는 착각을 해. 뭐라고 착각하냐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면은 그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야. 말거든. 이해하잖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해 거의 다 되죠. 그렇죠?
그리고 들었으니까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내가 한번 그냥 봤다라는 것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수시로 변해요. 쓰는 거는 내가 쓰기를 완성할 때까지 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잖아? 말하잖아? 이건 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논리라는 과정을 거쳐. 생각은 논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아무거나 생각해도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쓰기를 하셔야 돼. 그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멀리 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쓰기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어? 그게 중요해. 그리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내가 물을 떴어. 물을 떠갖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손에. 이게 생각만 한 거야.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고 눈으로 보기만 한 거야. 알았어요? 근데 쓰기하고 말하기를 하면 통에 담아둔 거야. 그 차이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 금방 다 새나가. 알겠죠? 생각하세요. 76번 봅니다. There is a time in the life of every boy which when he or the first time take the backward view of life. which를 쓰냐 when을 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which는 대명사고요. when은 부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which가 나왔을 때는 뒤에 주어가 없던가 목적어가 없던가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없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when이 나왔을 때는 완벽한 문장을 이뤄요. 그 자체로. 형식이 갖춰진다는 거야. 1형식에서 5형식 사이에 형식이 갖춰지게 돼. 알겠어요? 자, 그럼 보자. There is a time. 그런 때가 있었어. 언제? 어디에서? In the life of every boy. every boy라는 건 그냥 남자애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어린 사람들이죠. 그냥 소년, 소녀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의 생에 그런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에 이게 적당하겠죠. 그렇죠? 응? 그게 그러기 때문에 when이 오는 거야. 그럼 그때는 he for the first time he 다음에 for the first time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가로 묶어 빼야죠. h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니까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그 소년의 최초로 take the backward view take the view 하는 거죠. 그럼 보는 거야. 어떻게? 되돌아봐. backward view. 그러니까 take the backward view of 뭐뭐를 되돌아본다 이런 얘기죠. 그죠? backward 뒤쪽으로 본다라는 얘기야. 워드는 방향을 표시하는 거야. 인생을 되돌아본다고 최초로. 그럴 때가 있어. 알았어? Perhaps that 대신 뭐야? 그때. A time. 아마도 그때가 is the moment. 순간이라는 거야. 무슨 순간이냐면 when he crossed the line. 그가 넘어가는 순간이야. 뭐를 넘어가? 선을. 어디로 가는 선이죠? manhood. 성인. 성인임. 성인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성인으로 가는 선을 넘어가는 순간이거나. 자, 니네들도 이제 아직 주민등록 안 받았지? 주민등록 받고 그러면 되돌아볼 시간. 내가 주민등록증을 받을 시간까지 됐네.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있죠? 선생님도 그러지는 잘 못하는데 운동에서 살 빼기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힘들 때 하나 더 하는 거야. 지금도 하나 하고 끝날 것 같은데 하나 더 하는 거. 이게 진짜로 살을 뺀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달리기가 있어. 달리기가 있으면 아마추어는 힘들 때까지 달려. 아주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못 달릴 때까지 할 때 달려. 프로는 지칠 때부터 달려. 알았어요? 그게 차이예요. 지칠 때부터 달리기 시작해. 응? 생각하세요? 그게 남들과 달라지는 방법이에요.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32km죠. 이게 굉장히 힘이 들다 그러거든. 아마추어는 여기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근데 프로들은 32km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알겠죠? 명심하세요. 우리는 근데 다이어트 하러 가서 운동할 때 뭐 하죠? 밥맛만 좋아지는 운동을 하죠. 운동하고 나오면 밥이 땡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집니다. 죽을 만큼 해야 돼. One reason so many unnecessary and foolish things are said on television is that so much is said. 대신 나와야 되죠. 자, that, what 물어볼 때 똑같은 거죠. 그렇죠? that이냐 what이냐 물어볼 때는 100% 이거예요. that 다음이 완벽한 형식을 갖추고 있느냐. what 다음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다. 알겠죠? 그죠? 네, 그거 생각해요. 근데 so much 주어, is said 수동태 완벽한 문장이야.
이런 식을 갖추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that을 쓰는 거야. one reason 한 가지 이유인데 무슨 한 가지 이유죠? one reason 명사네. 그 다음에 so many unnecessary and foolish things 명사네. are said 동사네. 그치? 명명동이죠. 보입니까? 자, one reason 명사. so부터 things까지 명사. are said 동사. 두 번째 동사 is. is 앞에 끊고 무조건 주어. 그죠? is 앞에 끊고 is까지, is 전까지가 무조건 주어가 돼야 돼. 그리고 진짜 주어는 뭐예요? 당연히 one reason. so many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이 one reason은 꿈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동사가 항시 중요하다. 한 가지 이유인데 무슨 한 가지 이유냐면 매우 많은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are said, 얘기되어지는 어디에서? 텔레비전에서 얘기되어지는 한 가지 이유는 이다. 뭐이다? so much, 너무 많은 것이 얘기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that은 because로 바꿔도 됩니다. 알겠어? 이유라고, 주어가 이유잖아.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지금 reason하고 이유라고 나왔잖아. 그럼 reason is that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부어체에서는 얘가 뭐로 될 수 있어요? because가 돼도 된다는 거야. because 절도 명사절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써야 되면 뭘 써요? that을 쓰세요. 알았죠? because로 됐다고 해도 틀리진 않다. 이유는 대비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더 많이 하려고 했으나 다른 얘기를 하느라고 3월